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한 1.1%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인데요. 금통위가 전망한 성장률의 변수는 없을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은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후년은 2.5%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진정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분석된 수치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전망은 내년 중후반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이유는 최근 수출 지표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또 3분기 성장률이 반등에 성공한 점 등이 반영이 된 것인데요.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의 개선세에도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8월 재확산 때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은의 전망치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만큼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또 수출길이 다시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 회복과 별개로 코로나19에 민감한 서비스업은 또 느리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총재는 코로나19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진정한 의미의 회복세로 보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아직 이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변수는 남아있는데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오늘 발표한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 지난달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그 11월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표현이 지난달에 더딘 회복세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국내 수출과 설비 투자 회복으로 연결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지난달 부진이 완화됐다는 표현은 이번에 세계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표현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이 백신 개발 기대, 또 경제 지표 개선 등으로 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서 주가, 금리 등 주요 가격 변수가 상당폭 등락했다라는 표현보다 다소 낙관적인 표현입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 회복이 제약됐다라는 문구는 설비 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냈다로 바뀌었고 또 수출도 지난달 부진이 완화됐다는 표현에서 이달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표현은 지난달 수출만 언급했던 통방문과 달리 투자가 새롭게 포함이 된 겁니다. 소비자 물가는 공공서비스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난달에는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1% 수준으로 높아졌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점차 높아져서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또 이번 방통문에서 봤는데요. 지난달 당분간 0%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과 비교를 했을 때 물가 전망이 상향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경제지표 개선 문구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됐고 향후 점검할 사항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라는 단어가 9개월 만에 다시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 입장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이주열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고 고려를 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3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2분기를 정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본다라면서도 올해 3분기 가계부채 증가폭 등의 우려에는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와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이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완화가 됐는데도 가계부채가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은 거시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이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당장의 리스크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현재 경제가 저점을 지나서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워낙 또 불확실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완화 기조를 섣불리 거둬들일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2단계 돌입했는데요. 만약에 2.5단계 이상으로 상향이 되면 한은의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을 다시 조정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전망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 수준인 것을 감안한 전망치입니다. 이 당분간 재확산이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경제와 소비에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 총재는 확진자 수가 더 확대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더 강화가 된다면 경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큰 폭의 상황 변화가 있다면 이번에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밑돌 수도 있다라면서 수정을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내년 성장률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코로나19가 내년까지 확산되고 2022년 중반 이후에나 점차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내후년 성장률도 1.9%까지 주저앉을 전망인데요.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상방 리스크로는 코로나19의 백신,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 또 국내외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글로벌 무역 환경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하방 리스크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의 가속화, 또 반도체 경기 회복의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이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은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아직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한은이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당분간은 그 한국은행은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록에서 확인된 다수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 쏠림 경계 언급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당분간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춘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아직 아닌 것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은행은 다소 매파적인 견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인데요. 내년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져서 변동성 확대가 확인이 돼야지 그때서야 한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입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지금 한은이 금융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고 하던데 여기서 이 총재가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재는 이 중앙은행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관여라면서 지급결제 영역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금융위에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은과 금융위가 이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의 이 지급 결제 관리, 감독 권한을 놓고서 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늘 총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입장을 표명을 한 겁니다. 이 총재는 원래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그 자금 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데 핀테크 기업의 내부 거래 시스템까지 결정을 해서 취급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포괄적으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 총재의 반발 수위로 봤을 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문제로까지 본격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해는 핀테크 같은 그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이 새로 관리하게 한 뒤에 금융위 감독을 결제 기능 전반을 확대하는 의도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청산기관 허가 취소, 또 시정 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는 금통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총재는 그동안 수차례 금융위와 접촉을 했지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두 기관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송구한 일 아니냐라고 강한 어조로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은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들어보니 코로나 극복도 그리 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쪼록 백신 개발이 원활히 진행이 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제 자리를 찾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